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제목 볼까요? 많을수록 행복해요. 이거 뭐 알쏭달쏭한 제목이 뭡니까, 최정환 기자님?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앵커님은 네. 뭐가 많을수록 행복하신가요? 하하! 일단 욕!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니에요, 욕. 많을수록 행복하다. 뭐, 네. 왜냐면 다 대부분들 돈 이런 생각하실 테니까 저는 욕! 뭐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약간 우문 현답을 들은 그런 기분이다라고 네. 있는데요. 혹시 요즘 이런 이야기 아세요? 예전에는 자식 농사가 풍년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하. 요즘은 집이 키즈 카페네?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낳다 보니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닌 넷 이상 정말 연예계에서 애국을 하고 있는 다자녀 스타들을 모아봤는데요. 어허. 첫 번째로 어제부로 5남매의 아빠가 됐다라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오. 전한 코미디언 정성호 씨의 이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야. 정말 축하할 일이죠. 아하. 정성호 씨는 5남매지만 지금 소개할 이분은 무려 6남매의 아빠입니다. 누굴까요? 연예인, 대표 다둥이 스타 하면 떠오르는 가수 박지현 씨인데요. 어머. 야, 마지막으로는 이건 네네. 네, 이제 다산의 여왕이 된 트로트를 부르는 4남매 엄마 가수 정미애 씨까지 다둥이 스타 부부들이 사는 방법을 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세 가족 모두. 근데 정성호 씨 하면은 인간 복사기란 말을 등지로 이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석규 씨 목소리 잘 내잖아요. 정성호 씨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5째 나왔잖아요. 내가 10명까지 낳는다 했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죄송하고요. 자, 따끈따끈한 소식. 벌써 5째를 낳았답니다.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박선배 변호사님. 예, 소속사 측 정성호 부부가 어제 오후 3.45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진짜 건강하네요. 산모와 아이 3.45kg. 모두 건강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어서 네. 정성호 씨도 기쁜 마음을 한껏 표시했는데요. 우리 집에 온 5번째 천사 너무 좋아서 계속 눈물이 난다. 아유, 세상에. 오늘 하루는 길을 가다 뺨을 맞아도 웃을 것 같다라고 그 마음을 전했고 아내 경말금 씨도 자신의 SNS에 우리의 5째 히어로야 우리의 가족이 된 걸 어머. 환영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세상에.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 둘, 셋도 아닌 5째, 벌써 5째입니다. 정성호 씨가 직접 그 기쁨을 표현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수아입니다. 2번 정수애입니다. 3번 정수야입니다. 정성호야, 정성호. 셋째 장동입니다. 먹는 것처럼 느껴져. 예, 저희가 뭐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맞아. 우린 힘든 게 아니고 아내가 힘든 거지.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애를 낳았다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때까지는 이제 4남매의 아빠로서 가족을 정말 자랑스럽게 이제 소개했어요. 앞서 보셨죠? 1번 정수아, 2번 정수애, 3번 정수현, 4번 아까 귀여워서 앙증말 정재범입니다. 근데 이제 5째는 아직은 이제 어제 태어났으니까 이름 안 지은 것 같은데 예. 막 화면만 봐도 복작복작복작합니다 진짜 지금. 아이가 5명이면 시골 초등학교 한 반이거나 전교생 수랑 맞먹는 맞아요. 숫자입니다. 게다가 지금 첫째가 13살이고 이제 막내가 막 태어났잖아요. 넷째가 9살이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먹습니다. 어머. 새끼가 아니고 간식도 먹고요. 어머. 또 누가 먹으면 나도 해가지고 끝도 한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마른 노래 물 들어갈 때랑 내 자식 입에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지만 그래요, 맞아요. 너무 고단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보세요. 이제 제 아내분이 저렇게 이제 만삭일 때 또 이렇게 이 SNS에 또 올렸나 봐요. 네. 5째를 기다리면서 아마 이제 올린 것 같은데 사실 결혼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재범 교수님. 예. 정성호 씨는 그러면 결혼하면서부터 난 다둥이 아빠가 될 거야 그랬을까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어. 계획이 뭐 많은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어허. 지금까지 낳은 건데 그래서 정성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넷째 낳고 2014년도에 넷째를 낳았어요. 임신했었어요. 2014년도에.
임신했을 당시 말을 되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는 오 축하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휴 넷을 어떻게 키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물론 사랑으로 키우고 아이 보면 너무너무 좋지만 네. 육아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해요. 네. 노고를 정말 치하하고 저는 네.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키워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이런 얘기도 했대. 집에 들어가면서 아까 최정화 기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는 집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 내가 쉰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어린이집에 도착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성호 씨가 이제 개그맨 출신이라 좀 재미있게 얘기하는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안고 웃는 모습 보셨죠?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네. 울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고.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성호 씨가 그 몇 년 사이에 많이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넷째 가졌다고 했을 때 아우 넷을 어떻게 키워라고 했을 때 아내분이 우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서운한 거예요. 사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는 이 당사자는 아내분인데 아내 앞에서 그런 말 하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 근데 이제는 생각 바꿔먹고 다섯째 이 길 가다가 얻어맞아도 기쁘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성호 씨 인간 복사기라는 별명처럼 다재다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고 예쁨도 많이 받는다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타는 거 봐. 아, 뭘 그러지? 어슬렁거리는 슬픈 하이에나. 이거 진짜 갈비 맞네. 갈비 맞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 전부로 건다. 넌 뭘 걸 것이오? 야 문장 가라. 읽어보고 지랄하고 잡.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장모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사위가 편해요, 아들이 편해요? 나 물어봤어. 근데 아들이 옆에 있는데 이제 처남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아 당연히 사위가 편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용돈을 줘도 뒤에서 주면서 궁지렁 이런데. 근데 사위는 용돈을 줘도 마음껏 써도 되고 뭐 어디다 써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위가 훨씬 편하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편하긴 한데 장모님은 잔소리를 안 하셔. 왜 잔소리 안 하신지 알죠? 백년 손님이니까 잔소리 안 하시죠. 네, 농담입니다. 진짜 사위 사랑은 장모다. 이거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정성호 씨는 저랑 방송도 많이 해봤지만 네. 재능도 탁월하지만 정말 인간성이 좋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이라면 사이 맞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다음이 중요해요. 자식을 5이나 놓으면 이건 고문입니다. 저도 손자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냥 입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그만 놓으라고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 장모님을 2번 받았을 때 결혼 전에 임신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막 뒷목을 잡으셨대요. 아이고. 근데 장인어른께서는 난 자네한테 90점을 줬는데 아이가 뱃속에 있다니까 100점 주겠네. 와. 그리고 장인어른은 아이가 생긴 걸 되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까지 낳을 때는 장모님이 봐주셨답니다. 네. 3번째 낳으시자마자 장모님이 집을 나가셨다고. 이게 나부터 살아야 정말 되겠네. 현실의 현실. 나부터 네. 살아야 되겠네. 라고 나가셨는데 네. 넷째 때도 이제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난 몰라. 그러고 이제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네. 5째 낳았댔더니 아니지. 농담이지. 설마 아니라고 말이죠. 헛웃음을 짓다가 나 미치겠어로 끝나셨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고단하시겠지만 행복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장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네. 다 지금 사이버 인간이 되셨습니다. 연골들이 안 좋으셔서요. 네. 수술들도 받으셨다 그러거든요. 네. 나라에는 애국하신 거고 네. 정말 좋아서 나으셨지만 장모님이나 맞아요. 어머님한테 효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양가 부모님한테만 전적으로 또 육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정성호 씨도 바쁘지만 스케줄 바쁘겠지만 정말 육아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다음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앞서 잠깐 보셨지만 정성호 씨네 가족보다 한 명 더 많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애부터. 제일 큰 애 우리 비찬이.
그리고 우리 둘째 박강찬, 우리 셋째 박의찬, 우리 넷째 박향이에요. 자, 우리 다섯째 박솔. 이거 입 맨날 입. 그리고 우리 여섯째 박담. 이제 이쪽은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독서실 분위기로 세 군데를 나눠서 큰 아이들 비찬이, 강찬이, 의찬이 남자애들 셋이서 쭉 앉아서 서로 방해받지 않게 공부를 하는 자리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좀 극대화된 상황을 원해서 이 홈스쿨을 택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화목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할아버지랑 손주가 함께 게임을 하는. 예. 지금 현재 할아버지하고 손주 큰아들하고 거의 정확히 이제 맞수예요. 저는 좀 사실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제 결혼 이후만 해도 한 30번 다녔고요. 결혼 이전에도 한 30번 다녔고, 그래서 제 평생에 한 60번 정도로 이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에 대한 어떤 갈망이 많았어요. 아, 한 이사를 합쳐서 60번 다녔는데 지금 집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장 기자님, 진짜 키즈 카페 아니 무슨 당구대가 있고 그래요? 키즈 카페 간 거예요 지금? 네, 이 집 영상을 보시고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실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TV가 보통 이 거실의 중앙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TV를 과감하게 치우고 TV 대신에 책장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요, 이 안방 침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함께 잘 수 있도록 침대들을 쭉 이어놨어요. 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당구대가 있는데 대박 사건이네, 박지연 당구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구대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과 할아버지 이 3대가 할 수 있는 가족 스포츠다라고 어머. 설명을 하고요. 네. 거의 매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 큰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해놔서 이 공부 공간을 거실 안에 또 따로 만들어놨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허, 일단은 여느 다둥이 집과는 다르게 일단 키즈 카페 느낌 나게 당구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홈스쿨링? 아니 이러면 이 말은 김진희 변호사님, 집에서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이제 박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7살쯤 때부터 이제 부모와의 기억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부모하고의 기억을 좀 최대한 많이 만들고자 이렇게 홈스쿨링을 택했다고 와, 합니다. 진짜 사진 게 많긴 많네요 진짜. 그래서 아무래도 네. 뭐 이렇게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어머, 게 뭐 어머.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박지연 씨는 우리가 선생님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표를 짜는 거라든가 아니면 예의를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을 하지만 아하.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나 학원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연 씨 아내 역시도 남편이 아이들과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것들도 모두 남편이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아내와 이제 남편의 그 자식 사랑을 밝혔습니다. 아니 물론 홈스쿨링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박지연 씨와 아내분이 뭐 수학, 영어 다 가르친다 그런 걸 생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이제 기른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러면 저 집에는 방학 개념은 없겠네요, 최지문 교수님? 근데 다행히 방학이 있습니다. 있어요? 임시 특별 방학 기간이 어머. 있어요. 그래서 선물처럼 아이들한테 임시 방학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지만 학교처럼 어느 정도 시간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9시에 수업 시작해서 6시 끝내고 이게 정규화되지 않으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아마 박지연 씨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본인이 2018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요. 그럼 아마 수업 시간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 그리고 방학까지 정해진 것 같고, 수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학습지, 그다음에 동영상,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체육 수업은 당구 수업, 예컨대 놀이터 가서 놀기, 와. 또는 음악 수업은 집 안에 노래방이 있대요. 거기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에. 음악 수업을 하고. 그래서 아마 박지연 씨가 나름대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한 것 같고, 6명을 잘 이렇게 스케줄에 맞게 또 나이에 맞게 수업 시간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이렇게 딴 나라, 딴 세상 얘기 같기도 해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박지연 씨가 사랑하는 다둥이들과 함께 부른 특별한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툴 때와
저 천사들 세상 최고의 행운이야. You are my love. 우리 가자. 혜란이야. 중간중간 안녕냥냥 옹알옹알 되는 진짜 아이들 소리도 들어가니까 진짜 노래 제목 잘 지었네. 패밀리송. 박성배 변호사님. 박지원 씨가 지난 2019년에 가족들의 행복을 그대로 반영한 노래 You Are My Life를 발매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인데 이 노래는 사실 박지원 씨의 8명의 가족 외에도 박지원 씨 부모님까지 모두 다 참여해 완성한 그래요. 노래라고 합니다. 이 박지원 씨에 따르면 부모님이 이 노래를 하루에 100번은 듣는답니다. 세상에. 막내 옹알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되고 있고 하루 종일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위대한 경험을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육아의 달인입니다. 정말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이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고 있어요. 근데 6남매에게 아빠로서 또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너 하나였다. 근데 널 보내야겠지만 나는 너였다. 못 견디긴 너무 그립겠지만 네가 없는 세상에 무너져도 또 하루를 살아가. 내 모든 순간들은 다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눈물 나는 날엔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고마웠단 말에 미안했단 말에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시청자분들께서는 박지현 씨가 6남매 다둥이 아빠 이건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근데 이러실 거예요. 아 근데 원래 직업이 다둥이 아빠가 직업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실까 최정화 기자님? 네, 맞습니다. 박지원 씨 2004년도에 그룹 VOS로 데뷔를 한 18년 차 가수인데요. 아주 프로죠. 방금 노래를 들으셨지만 보고 싶은 날엔 그리고 뭐 눈을 보고 말해요 등 다수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는 다둥이 아빠 육아의 달인 6달로서도 이 방송에 얼굴을 워낙 많이 비춰서 아빠로 유명한 사람이구나라고 요즘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박지현 씨가 최근에 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6남매에게 아빠의 이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바람처럼 지난달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아하. 나는 너였다라는 신곡을 발매해서 또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역시나 본업을 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모습이 바로 아이들한테 6남매한테 멋진 아빠로 기억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박지현 씨가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김진휘 변호사님. 네, 안타깝게도 박지현 씨는 지난 7월에 얼굴이 마비되는 구안화사 투병 소식을 알린 사실이 어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현 씨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병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와 큰 아이들이 고생을 해서 어머.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투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상이 축복이었던 거를 느끼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투병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그럼 노래하는 거는 괜찮을까 이렇게 좀 많이 네.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도 노래를 하는 것 자체에는 별로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현 씨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굉장히 이제 소중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투병 중에서도 이제 육아를 이어가고 있고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 또 이제 투병 생활을 이겨나가고 있고 지금은 호전 중이어서 계속해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또한 가족 사랑으로 극복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다둥이 아빠만 있냐 이 세상에는 다둥이 엄마도 있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 누굴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이
겁을 다 아이는 어디 가고 정산에 트로트 여자 가수 중에는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행사의 여왕, 음반의 여왕, 히트곡 여왕도 있지만 정미애 씨 하면 어떤 여왕입니까? 다산의 여왕. 다산의 여왕. 다산의 여왕. 아하. 총 아이가 4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래요? 삼남 1여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첫째 아이가 15살이고요. 둘째 아이가 7살, 셋째 아이가 5살, 넷째 아이가 3살. 아이고, 이렇게 지금 세상에.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애들이 많으면 매일 세탁기 2대를 돌린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빨래가 매일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끼 식사에 들어가는 달걀 양이 14개에서 15개. 대박 사건. 6명의 이제 식구가 먹는 거잖아요. 그만큼 와. 아이들이 이제 먹는 거, 그다음에 그 육아하는 일 이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미애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사랑이라는 큰 힘이 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다. 아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앞서도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최정화 기자님, 정미애 씨도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난 다둥이 엄마가 될 거야 그랬을까요? 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미애 씨가요, 이렇게 참 재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분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출산계 진종호다. 원샷 원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미애 씨의 남편 조성환 씨 역시도 굉장히 재치가 있으신 분이었는데요. 와, 대박.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둥이 가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이제 부부가 다 재치가 있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니까 그나마 너무 이제 즐거운데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 가수잖아요 정미애 씨가. 이제 물론 육아도 정말 이 축복이니까 중요한데 본업 가수 무대에 향한 열정만큼 또 쉽게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재능이 탁월한 가수입니다. 가창력도 아까 노래 잘하더라고요, 들어봤지만 진짜. 네. 탁월한데 아마 대중들이 정미애란 가수를 각인한 거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 프로그램에 네네네.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가 출산 2달 만에 참석한 어머 거예요. 그래요? 노래는 정말 잘해 좀 통통한데 아 이 말 하고 있네. 지금 2달 만에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짤 하고 있네요. 아하 네네. 2달 만에 통통한 노래는 잘 부르는데 근데 넷째를 임신했을 때도 배가 부른 채로 아하. 지역 행사에도 다니고 다 했다 그럽니다. 근데 넷째를 가져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평소에 노래할 때 별로 힘이 안 들었는데 네. 넷째 낳다 보니까 좀 배에 힘이 빠져서 소리가 좀 약해졌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넷째 출산 2주 만에 MBN에 굉장히 전 재밌게 본 프로그램입니다. 네. 로또싱어 무대에 올라서 아하. 놀라운 가창력을 보여서 그때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었었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지금도 가창력은 변함이 없어서 제가 팬심을 밝혀드립니다. 어허, 그러네요. 네. 만삭 때도 또 출산 2주 후에도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폭발적인 성량을 뽐냈던 정미애 씨.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 봄연가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대박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둥이네 게임 통하나 봅니다. 앞서 정미애 씨 모델도 흐뭇하게 보고 있던 정승호 씨 또 잠깐 잡혔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대목에 궁금한 거 혹시 5째 계획은 있답니까? 어떻습니까? 정미애 씨가 넷째 임신 당시에 팬들도 가족들도 주위 분들도 모두 다 우려를 했대요. 이제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었는데 넷째를 낳으면 어떡할 거냐는 어머. 우려였다고 하는데 네. 최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누군가가 5째 계획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팬들이 먼저 나서서 어허. 5째를 낳으면 팬 카페를 탈퇴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랍니다. 그 정도로 우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미애 씨의 남편도 가족 계획은 정말 끝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팬심이 무서우니까 팬심을 위할지 한번 보겠는데 근데 김준희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 정미애 씨 최근 좀 방송에서 보기 뜸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근황이. 그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한번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어허. 그 정미애 씨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예기치 못한 큰 수술이 있어서 치료 중이다라고 하면서 활동을 잠깐 중단한 적이 그래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NS를 통해서 뭐 불안이나 두려움이 짙어진다라던가 이렇게 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아이고. 했는데 자라나는 자녀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행히도 이제 지난 10월 말에 건강 악화로 미뤄놨던 콘서트를 또 재개했다고 하고요. 어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무대를 나선다던가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육아 힘듭니다. 남의 집 사정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둥이들은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축복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예쁘게 가정 꾸려 나가시길 새 가정 모두요.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자십니다. 멋지십니다. 존경합니다. 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